예,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등에게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다음 날이라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송이 쇼냐, 흐지부지 않겠다 오늘 한동훈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크게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는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다.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길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리더의 포용심, 관용 이런 것들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말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부터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저 메시지를 하나하나 분석해보기 전에 여기 나와 계신 조수대 의원님도 오늘 법사위에 같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현장에 계셨었으니까. 네. 오늘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10억 소송이 어제 오후에 알려졌고요. 예. 오늘 법사위가 예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좀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제 자리가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고 제가 맞은편이거든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맞은편에 앉아 계시군요. 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오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늘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 반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하늘을 보고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오전 10시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김의겸 의원을 아예 정조준해서 저격을 했거든요. 예.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저질 가짜뉴스를 유튜브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걸 반드시 단죄하겠다.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 10억 소송하는 것 논란이 있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반박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고 또 옆자리에 김남국 의원도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변호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이 점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는 그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북의 현안이고 연내 통과를 굉장히 그 전라북도 언론에서도 기대를 했는데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군산에서 출마도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의견 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0억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울 것 같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셨으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 몇 장의 사진으로 그 현장 분위기를 좀 저희도 간접적으로 실감을 좀 했고 근데 조 의원님 말씀처럼 김의겸 의원이 분명히 언급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일단 입을 다물었고 실제로 설전을 예상했던 분들도 꽤 많았을 텐데 다시 한번 오늘 법사위에서 두 사람은 맞부딪히지 않았고 실제로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에서 여러 질의 한마디도 안 했다. 조수진 의원님께 좀 구체적인 현장 분위기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잠깐 이 화면에 네모 박스 안에 인천공항 화면도 있어요. 저희가 대표팀이 정확히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들어온 대로 현장 연결하기 위해서 잠시 중간중간 현장 화면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10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돈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따로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시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 오늘 법사위 한 장관과 김 의원 냉랭했고 출근하기 전에 국회 들어오기 전에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흐지부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김 의원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냐. 장관의 집이 가만하더라도 이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게 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의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장관 입장에서는 잘못된 고지를 바로 잡는 게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의정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짜 뉴스, 무책임한 폭로 이런 게 계속 견제받지 않고 이어지는 현상은 이제는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청담동 술자리 괴담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서 이재정 의원 억지로 악수했다는 주장, 그다음에 미국 출장 가서 코인 수사 논의했다는 주장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동훈 의원님 같이 화면을 보시고 계셔서 잠깐 말씀을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좀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한동훈 장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냐. 이 메시지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짜 뉴스와 무책임한 폭로에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청담동 술자리 주장은 개연성이 거의 없는 주장이었고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도 논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다른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건 안 되겠다. 반드시 끊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지금 한 장관의 이런 조치는 한 장관 만의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조명 가짜 뉴스 퍼뜨렸다는 혐의로 장경태 의원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김종대 두 분도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무슨 관절을 얻는데 뭐 역할을 했다 이런 또 가짜 뉴스 했다는 혐의로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와는 별개로 민노총의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입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체가 어떤 법치를 훼손시키는 불법의 고리 이건 반드시 끊고 법치를 세우겠다. 이런 기조 하에서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다. 분명히 하겠다. 이게 한 장관의 메시지인데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면서 어제 김의겸 의원이 돈으로 입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발언과 함께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고소 고발하면 뭐 검사들이 눈치 보지 않겠냐 뭐 이런 발언 취재 발언까지 했는데 근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물론 뭐 밑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의겸 의원의 법적인 얘기는 좀 틀린 거 아닌지 뭐 이런 지적도 좀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수사 지휘권이 있냐 없냐가 뭐 중요하겠어요. 대통령이 불법을 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정치 깡패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막연한 어떤 계층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한 유튜브 매체를 향한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자신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형사고소할 수 있고 또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너무 정치 깡패, 대통령도 이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하면서 하나를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고 법무부 장관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들이 또는 경찰 권력들이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법적 조치는 좋습니다만 이것들을 너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은 경찰과 검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면은 예. 앞으로 언론이 또는 어떤 개인들이 장관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조심해야 되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도 너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동훈 장관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예. 잘못하다가는 성역화, 정치인이 성역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이성훈 교수님 또 반면 조심하고 하는 것과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또 무차별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김의겸 의원이 뭐 이번 처음이 아니니까 한동훈 장관이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니까. 근데 이 변호사의 말씀은 어쨌든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의도로 읽힐 수가 있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오늘 법사위도 있었지만 오늘 한동훈 장관 집 무단 침입 시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더 탐사는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이 화면입니다. 제가 뭐 여러 인물들을 뿌옇게 좀 처리를 하긴 했는데 더 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시도했다는 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텐데 소정욱 변호사님.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거든요. 일단 유튜브 매체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 언론사라 하더라도 이게 성역은 안 됩니다. 압수수색에 성역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청와대든 아니면 이게 정당의 당사든 또는 이제 노조 사무실이든 아니면 이게 언론사든 영장이 발부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에 성역은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는 더 탐사를 언론으로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등록만 하면 다 언론입니까? 언론다운 게 행태를 보여야 언론이지. 저는 더 탐사는요. 결국에 돈벌이의 혈안이 된 유튜브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스토커하고 주거 침입하고 보복범죄하고 명예훼손하고 이게 범죄 집단입니다. 결국에 돈벌이 혈안이 된 유튜브면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이런 게 집단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왜 저렇게 무력합니까?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이 엄정하지 못합니까? 저런 분들에게 적석해서 현행범입니다. 현재 압수수색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무집행 방해죠. 근데 여러 사람이 맡고 있잖아요. 이게 단체 또는 다중이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고 예. 일반 공무집행 방해는 5년인데 특수는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7년 6월 징역입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경찰이 밀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나 바로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게 바로 법을 집행해야죠. 예. 법이 무서운 줄 보여줘야지 저렇게 공권력이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이게 경찰의 모습이 무기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발언 중에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때 고통이 어떤지를 느껴봐야 된다는 취지라면 물론 윤 대통령과 경찰이 뭐 윤 대통령 메시지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찰이 조금 너무 예의를 갖춘다라는 표현을 좀 서 변호사님 하신 겁니까? 지금 이게 일개 그 유튜브 범죄 집단인데 저항한다고 이게 경찰이 못 들어가고 이게 두 번째 지금 시도하는데도 성공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영장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이게 법이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면 바로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경찰이 지금이라도 더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빠르게 그 체포를 하든지 이렇게 엄정하게 법의 엄정을 보여줘야지. 예. 이렇게 무기력하면 얼마 전에 민주당사도 계속 거부하다가 뭐 나중에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따라서는 이게 좀 더 예.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또 너무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앞으로 또 수사 과정도 있으니까요. 예. 오늘도 좀 몸싸움까지 있었고 아직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데요. 뭐 일단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일단 거짓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중에 한 명인 김성환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반박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어서 무엇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의 국정감사의 발언을 가지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출한다.
이 법률가가 해야 될 행동인지 제가 보기엔 너무 과잉 행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거의 이거는 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첼리스트인가요? 그분이 사실이 아니고 허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도 나왔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그런 분들 포함한 간부들 처음하고 달리 슬슬 발 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한 장관의 메시지요. 김성환, 김의겸 이런 의원들이 처음과 달리 발 빼고 있다.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근데 김상환 의원이요, 그 조수진 의원님. 네.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납득 어려운 부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있다. 무엇이 사실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김성환 의원은요, 그저 그런 의원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입니다. 예. 정책위 의장은 당 사역입니다. 당 지도부예요. 그런데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 사건 초반에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달간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 첼리스트가 뭐라고 했어요? 전직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까지 했습니다. 완벽하게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사실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죠? 완벽하게 거짓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 사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탓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김의겸 의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두고두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예. 빨리 털어야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승훈 변호사? 왜냐하면 정책위의장이 여전히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글쎄 이쯤 되면 어쨌든 그 김의겸 의원도 법적으로만 대응한다고 했고, 그럼 지도부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선을 좀 긋고 김의겸 의원 알아서 좀 하게끔 놔둬야 앞으로 민주당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무엇이 사실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발언이 듣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요.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거짓의 협업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지 못한 잘못은 있고,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 의장이 정확히 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만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은 너무나도 일관된 것 같아요. 상대방에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신의 편에게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이나 법과 원칙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김용판 국회의원이죠. 페이스북에 돈다발 사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보를 장영하 변호사가 했고, 장영하 변호사는 교도소에 있는 박철민 조폭으로 구속되어서 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 다발 사진이 자신이 열심히 해서 돈 번 사진이라고 올려놓은 것 갖다가 이재명 대표에 줬다라고 거짓말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장영하 변호사 체포영장까지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체포했습니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뭐 잘못한 게 있고 더 탐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야당에 대해서만 너무 엄격하고 명확하고 이런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예.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한두 번이 아니니까라는 표현도 했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김용판 의원도 빨리 사과한다면 사과 표명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과가 사과하고 김의겸 의원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치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예.
김성환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본인도 뭐 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같이 이제 입장을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안 할 것 같은데 10억 원 손해배설 제출이 너무 과잉 행동 아닌가?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 한동훈 장관이 10억을 받아내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고 그만큼 이 부분이 엄중하다 이런 법적의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그 위자료거든요. 결국에 명예훼손이라는 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손해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예. 적극적인 손해, 그다음에 소극적인 손해, 그다음에 위자료입니다. 근데 명예훼손은 위자료밖에 안 되는데 역대 제가 알기로 이게 최고 위자료가 어제 그 노소영 그 최태원 회장 예. 이게 1억이 나왔어요. 보통 이게 이혼 사건에 3천이고 사망에도 1억이 잘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10억을 청구한 거는 위자료 소송에서 좀 많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이나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김의겸 의원이 언론에 가짜뉴스일 때 징벌적 배상을 하자. 예. 이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예. 징벌적 배상 미국에 가면 세탁소에 옷 하나 가지고도 몇십원 놓은 것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 민주당이나 김의겸 의원이 징벌적 배상을 하자. 가짜뉴스를 음악에 단속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이게 10억이 많다? 이런 거는 이게 그 내로남불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탐사하고 이게 그 제보자하고 7명을 상대로 했거든요. 예. 이게 연대 채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탐사가 이것 때문에 슈퍼챗이나 회원 구독자가 늘어난 거나 또 이게 광고 수익이나 유튜브 쪽에서요. 유튜브 쪽에 이게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7명이. 예. 따라서 저는 그런 게 얻은 이익에 비하면 그 이익 정도는 손해배상 액수에 감안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